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남미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글쎄 말이에요. 네, 오늘은 중미 카리브해로 가네요. 쿠바의 작가 알레호 카르펜티에르의 소설 이 세상의 왕국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전 2년 전인가요? 제하는 분도 있었고요. 쿠바를 좋아하는 분들 모여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쿠바가 참 멋진 나라더라고요. 네, 묘한 나라죠. 카스트로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자본주의가 맥을 못 추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체 게바라와 더불어서 카스트로는 물론이고 또 얼마 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헤로니모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헤로니모라는 분은 한국인 이민 2세, 3세 그 후손들이 멕시코를 거쳐서 쿠바로 가서 쿠바 혁명에 함께 했었죠. 네. 체게베라와 카스트로와 함께. 놀라운 다큐멘터리였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쿠바 판타지 같은 게 좀 있을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쿠바뿐만 아니고 남아메리카 자체가 경이로운 현실의 그 토양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 역사의 지난한 과정을 보면은 그럴 법도 하구나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가 바로 쿠바의 알레호 카르펜티에르인데요. 뭐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레호 카르펜티에르. 네. 근데 이 작가의 삶의 과정만 봐도 중남미의 삶의 여정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레호 카르펜티에르는 스위스 로잔에서 태어났고요.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파리로 이사를 했다가 쿠바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쿠바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독재정부를 비판하다가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8년에 프랑스로 도피해 살다가 또 다시 쿠바로 왔다가 그리고 1959년에 쿠바 혁명이 성공하죠. 쿠바 혁명이 성공하면서 이제 그 문화부 차관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글을 쓰는데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부럽다고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소설가이기도 하면서 에세이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악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쿠바 음악에 대한 총정리를 한 책을 펴내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아주 뛰어난 문화예술 비평가이기도 하고 또 기획자이기도 하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주민과 아프리카인과 백인의 피가 섞인 그야말로 혼종성의 화신 같은 모습입니다. 온갖 문화가 뒤섞인 경이로운 모습을 얼굴로 다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작가는 쿠바 출신의 작가인데요. 국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만은 이 소설은 아이티가 배경입니다. 아이티가 배경. 네, 큰 아이티. 지진이 났었던 아이티. 네, 맞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 쪽에서 보자면은 플로리다에서 이 쿠바 거쳐서 아이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고 푸에르토리코 이렇게 이어지는 이 징검돌처럼 쭉 이어지는 그 카리브해 군도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아이티가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이 한 섬을 나눠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2010몇 년이죠. 그때 큰 지진으로 기억하고 있죠. 근데 세계 정치사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최초로 서양 열강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 사상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아이티에 대한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으셨을 줄 압니다. 네. 근데 이 아이티가 어떤 곳이냐면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떠나잖아요. 그때 처음 자기가 발견했다고 한 곳, 그것이 바로 아이티 이쪽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스페인이 점령을 하고요. 상상하기 힘든 그 약탈과 학살이 진행되죠. 그 다음에 다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고요. 그러다가 17세기 후반 무렵부터 18세기, 19세기까지 그 지난한 세월에 걸친 해방 투쟁이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경이로운 삶들이 펼쳐지는 현장이었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이 IT 지역에 그 당시 살고 있던 종족이 타이노족이라고 합니다. 타이노 부족. 네, 타이노 부족이 15세기 말 16세기까지만 해도 대략 130만 쯤이었대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인구가 6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130만에서 6만으로 줄었으니까 거의 초토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예. 아주 견딜 수 없는 노동에 동원된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떠났고요. 그 이후에는 이곳에 살던 토착 민족들은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곳에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 쪽에서 흑인들을 대거 들여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노예 상인들을 통해서. 근데 이곳에 그 타이노족이 사라진 자리에 흑인들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흑인도 물론 제국주의자들 철저한 노예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함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퍼졌던 부두교라고 있습니다. 부두교.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데 로아라는 정령을 매개로 하는 그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법을 믿는 그 흑마술을 믿는 종교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되는데 아프리카나 이쪽 IT 이쪽에서는 부두교는 해방에 중요한 기여를 한 어떤 종교적 에너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로는 이 부두교가 우리로 따지면은 동학과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예, 예. 투쟁을 치러 나가는데 어떤 혁명적 에너지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IT의 독립운동의 역사, 장장 200년 가까이 걸친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짤막한 소설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세상의 왕국입니다. IT 독립운동을 얘기할 때마다 떠올리는 인물이 투생 리베르티르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어려운 이름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소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 말고 IT 독립운동에 혁혁한 기여를 했던 또는 전설로 남아있던 인물들이 있는데 역사적 인물들이죠. 그 인물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를테면은 마캉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17세기부터 부두교를 중심으로 해서 신화적인 존재가 됐던 혁명투사였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처형을 당하죠. 이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부크만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 전선에 나섭니다. 그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앙리 크리스토프라는 노예 출신의 IT인인데 IT 독립운동을 일정 정도 이끌기도 하지만 나중에 독재자가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인물이 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 전체를 이끌어가는 허구적인 인물이 티 노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 쿠바 작가가 쓴 IT의 역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제국주의 상처가 얼마나 깊이 남아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제국주의와 대결했던 빛나는 영혼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IT를 경유해서 한국 역사를 본다는 건 씁쓸하면서도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알레오 카르펜티에르가 매직 리얼리즘 또는 경이로운 현실을 주창한 초기 인물로 꼽힌다고 얘기를 해요. 이 소설이 1949년에 간행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망명해 있을 때 카라카스에서 집필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경이로운 현실, 이 마술적 리얼리즘의 초석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상당히 빛나는 작품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조금 난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IT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이로운 현실이 무엇인가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알레오 카르펜티에르가 얘기하는 경이로운 현실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 김 PD도 그저께 말씀하셨었는데 경이로움이란 이상한 것, 예기치 않은 것, 검증 불가능한 현상 앞에서 느끼는 놀라운 감정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멋지고 아름다운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서구인들, 서양 사람들이 지닌 그 기존의 감각이나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기이한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다양한 모습들, 그게 경이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서양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이성의 기준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이 경이로운 현실을 알레오 카르펜티에르는 이 소설에서 펼쳐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소설을 번역한 조구호 선생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남아메리카 특집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문장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상적인 게 무엇인지, 경이로운 게 무엇인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이한 것, 경이로운 것이 라틴 아메리카의 집단 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좋든 나쁘든 불가사의한 것이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에 새겨져 있기에 아르헨티나의 훌리오 코르타사르의 놀랄만한 우화들도 콜롬비아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도 그리 놀랍지 않다. 이들 우화와 장면들은 서구의 소설에서는 진실성이 없어 보일 테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작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다. 경이로움은 현실에 있다.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에게는 현실 자체가 경이로움이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 문학은 경이로운 현실의 반영이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표현을 패러디하자면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이 가장 훌륭한 작가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문학보다 더 환상적이고 경이로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조구호 선생의 역자 해설의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현실이 가장 훌륭한 작가라네요. 그만큼 라틴 아메리카 현실이 고통스러웠고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몇 년이 지나면은 우리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얘기들을 그대로 기록만 해도 경이로운 현실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농담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7시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경이로운 현실의 한 챕터를 장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소설입니다. 쿠바의 작가 알레오 카르펜티에르가 약 250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아이티의 고통스러운 독립운동, 해방운동의 과정을 경이롭게 펼쳐보인 놀랄 만큼 압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 세상의 왕국입니다. 조금만 이 소설로 들어가서 핵심적인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17세기 중후반에 부두교를 에너지로 해서 흑인 해방운동을 펼친 인물로 마캉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예. 이 마캉달이라는 사람은 IT 민중들에게는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정신적 기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캉달이 고문당하면서 죽어가는 장면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 마캉달은 지주의 집에서 일하다가 팔이 어떤 기구에 빨려드는 바람에 한 팔을 잃은 외파리로 등장합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캉달은 고문 기둥에 등이 닿은 상태로 묶여 있었다. 사형 집행인이 집게로 잔숯불 하나를 집어들었다. 총독은 전날 밤 거울 앞에서 연습한 동작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예장검을 뽑아 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불이 외파리의 몸을 향해 오르기 시작하며 다리를 핥았다. 그 순간 마캉달이 사람들의 귀에 선 주문을 울부짖듯 외고는 상체를 격렬하게 앞으로 숙이더니 저들이 묶을 수 없었던 잘린 팔 그루터기를 작지만 훨씬 더 무시무시한 동작으로 마구 흔들어댔다. 마캉달을 결박한 끈이 떨어져 나가고 공중에서 커져버린 그 흑인의 몸은 사람들 머리 위를 날아 운집해 있던 노예들의 검은 물결로 내려앉았다. 한 줄기 비명이 광장을 채웠다. 마캉달이 살아났다. 그리고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경비대원들이 울부짖는 흑인 노예들에게 달려들어 개머리판으로 가격했고 수가 너무 많아 집 사이로 다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기에 노예들은 발코니 쪽으로 기어올랐다. 굉음과 비명과 무질서가 어지러이 뒤섞여 있던 터라 병사 10명이 마캉달을 붙들어
머리부터 불 속으로 집어넣고 불길이 머리에 붙어 타오르면서 그의 마지막 비명을 삼켜버리는 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네, 마캉달이라는 민중의 영웅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페인이든 프랑스든 그 아주 아름다운 나라 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무도한 짓들을 했습니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남미에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저지른 야만적인 행위들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소설을 펼쳐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인 그 부크만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마캉달도 그렇고요. 마캉달에 이어서 등장한 부크만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해방운동을 펼쳤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 역시 백인들의 지배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을 퍼붓습니다. 그 중에 부크만의 연설의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백인들의 하느님은 범죄를 명령합니다. 우리의 신들은 우리에게 복수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들이 우리 팔을 이끌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우리 눈물에 목말라 하는 백인들 하느님의 상을 부숴버리세요. 우리 내부에서 자유를 위한 외침을 들어봅시다. 이게 부크만이라는 사람의 연설의 한 구절입니다. 백인들의 하느님은 범죄를 명령한다고 선언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북아메리카든 중남미 전역에서 백인들의 하느님은 범죄를 명령했었죠. 범죄의 역사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IT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부두교에서 모시는 신에게 복수를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백인들의 우상을 부숴뜨리고 우리 안에서 자유의 외침을 들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이 소설에 앙리 크리스토프라는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앙리 크리스토프는 독립운동의 일부를 담당하지만은 스스로 독재자가 됩니다. 그런 게 종종 있죠. 독립운동에 가담하면서도 나중에 독재자로 전락한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앙리 크리스토프는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 등장한 허구적 인물이 틸 노엘인데요. 틸 노엘이 이 작품의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이 소설의 제목, 이 세상의 왕국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세상에서 천국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주의자답게 알레호 카르펜티에르는 왕국은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투쟁을 획득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있다. 저 세상에 있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가장 빛나는 문장 같은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 티 노엘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무수한 세기를 살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돌을 잔뜩 짊어진 지구가 느끼는 우주적인 피로가 수많은 구타, 땀, 반란으로 말라버린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틸 노엘은 비록 유산을 다 써버려 최후에는 빈곤에 이르긴 했으나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한 유산을 남겼다. 참으로 많은 것을 겪은 육신이었다. 이제야 그는 인간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 고통을 받고 희망을 품는지 결코 모른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인간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고통받고 희망을 품은 채 일하며 그 모르는 사람들 역시 행복하지 않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통받고 희망을 품은 채 일을 할 것인데,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에게 부여된 행복 저 너머에 있는 행복을 늘 열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분명 현재의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 스스로에게 여러 과제를 부과하는 데 있다. 하늘의 왕국에는 쟁취해야 할 만큼 위대한 것이 없는데, 그곳에는 모든 것의 위계가 정해져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없고 존재가 무한하고 희생이 불가능하고 휴식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온갖 고생과 의무로 힘들어하고 불행을 겪으면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재앙을 겪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인간만이 이 세상의 왕국에서 자신의 위대함, 최상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제가 올해 읽은 명문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저 세상의 왕국을 꿈꿉니다. 아무런 위계 질서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휴식과 기쁨이 넘치는 곳, 이 세상을 꿈꾸겠죠. 근데 이 알레오 카르펜티에르는 그 세상은 우리가 희망하는 꿈꾸는 세상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온갖 고생과 의무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또 불행을 겪으면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상식을 유지하고 그리고 재앙을 겪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인간, 그리고 이 세상의 왕국에서 자신의 위대함과 최상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인간, 이 인간이 바로 위대한 인간이라고 알레오 카르펜티에르는 틸 노엘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겨워 보이더라도 우리가 건설해야 할 왕국은 이 땅에 있지 저곳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작가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IT가 그 이후에 독재 권력을 비롯해서 수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지진을 포함한 자연적인 재해는 물론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강달이나 부크만의 이 영혼을 이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세상의 왕국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